오늘 그냥 이상하게 바쁘네요. 바빠갖고 저기 다를 못 커버하겠고 중요해 보이는 거 급한 거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기사를 하나 빨리 커버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 특히 아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포함해서 파이자, 모더나 다들 서울의대 명예교수이신 이광재 교수께서 반복해서 요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은 백신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는 예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주류와는 다른 말씀이시거든요. 주류 우리 의학계와는 좀 다른 말씀이시지만은 이분도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선생님이시고 우리 스승님이시고 또 한국에 있을 땐 자주 뵀던 분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유명한 학자시고 소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면역학과 해부학에 기여하신 바가 큰 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그 요약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상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 기도 있죠. 상기도 감염기고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 하기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것은 혈관에다가 놓는 것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항체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항체가 사실 상기도 점막으로는 안 오거든요. 이 혈액이 점막을 통해서는 점막까지 혈관이 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점막이 강력하게 붙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대항을 못한다.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이다. 백신은 단지 만약에 이 코로나 백신이 붙었는데 이놈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죠? 면역이 약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코로나 백신이 그냥 거기 상기도 점막에 붙어 있으면 그냥 문제 없는데 얘가 혈액을 통해서 들어갈 경우에 이제 우리 갖가지 뭐 심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폐로 들어간다든지 간으로 들어간다든지 뇌로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잖아요. 이런 어떤 중증만 백신이 약화시켜 주는 것이지 예방이 안 되고 또 사망자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낮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뭐 거리두기라든지 집합금지 확진자 숫자를 맨날 이렇게 쉬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만 망가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만 어? 우리가 살아남는다. 굶어 죽지 않고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하고 그냥 지내오던 우리 몸에 있는 붙어 있는 이런 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단지 5 내지 10 내지 15% 정도의 이상한 바이러스의 이 유전자가 변형되어서 이게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된 것이고 물론 그거는 이제 박쥐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전 인류가 이렇게 공포심에 사로잡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 전에 다 굶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 말씀드렸고요. 요까지가 요약이에요. 제가 쭉 읽어보고선 빨리 요약해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자세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때문에 난리예요. 사실은 참 야제 백신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아제 백신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뭐 그건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 백신이래. 집단 면역을 백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죠. 이게 그것만 백신만 다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죠.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그거는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근데 이제 이광재 교수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백신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길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그 상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왕재 교수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분 얘기가 학자적 양심은 포기할 수 없다. 네. 불편한 진실을 말한 대가로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예방이 이게 불가능하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이게 혈액을 타고 당기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백신이 100%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간암 백신 같이 간염 B형 간염 백신 같이 그거는 혈관을 타고 당기는 그런 바이러스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9 바이러스는 이 상기도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이 피 안에 혈중 안에 있는 항체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니까 감기는 뭐냐 감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다른 라이노 바이러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인류가 그냥 달고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의 일부거든요.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뭐냐? 감기는 상기도에 감염이 되어서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에 끝이 나는 질환이다. 치사율이 없다. 치사율이 없다. 감기는. 그리고 항체는 감염되고 나서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감염되고 나서 3일 후에 나온다. 3일 전에는 항체가 절대 안 나온다. 이 과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3일 이전에는 어디서 항체를 우리가 나와서 저항하느냐, 우리가 이 면역을 저항하느냐, 그래서 우리 선천 면역으로 엄마한테 물려받은 면역으로 저항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체를 만들기 전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와 똑같으니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로 우리 면역 체계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극복이 힘들다는 얘기도 되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냐? 감기 바이러스보다 우리 상기도 점막에 붙는 힘이 100배 이상 강하다. 그겁니다. 100배 이상 강하다. 우리 상기도의 점막 아닙니까? 이 안에는 코 안에가 이 안에는 거기는 아무 바이러스나 붙질 않아요. 동네 개나 소나 붙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력하게 붙는 그런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스파이크. 딱 달라붙는 거예요. 특히 변종이 된 놈이 더 세다. 변종 코로나는 더 세게 붙는다. 이 점막에. 네. 이게 저기 그 5 내지 10%가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염기 서열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 박쥐 것이 감염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박쥐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염될 리는 없는데 이상하게 전염이 되었다. 예전에 많이 한국에 있어 돌아서 우리가 다 정복했었던 사스 코로나는 사양 고양이에서 온 거고 고양이 사양 고양이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죠. 메르스도 낙타에게서 온 것이죠. 네. 이런 어떤 동물에게서 오는 것이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21세기에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쉽게 있던 거기 때문에 5 내지 10%만 다르지만은 그렇다면 나머지 90 내지 95%는 감기 바이러스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놈을 갖다가 친숙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 뭐랍니까 그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인 줄 우리 몸이 착각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1,440명을 임의로 뽑아서 정은경 청장이 발표하기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검사했더니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는 뭐냐?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평소 아니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항체가 빨리 생긴다. 잘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독감이 무서운 게 뭐냐? 독감 자체보다도 합병증으로 많이 죽는다 이거예요. 합병증으로. 특히 폐렴. 독감은 합병증이 무서운 게 폐렴 노인들이 다 폐렴으로 돌아가신다. 네.
이런 얘기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죽는 것은 뇌라는 혈관이 막힌다든지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폐가 망가진다든지 간이 망가지고 이래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코로나 백신이 의미가 크다, 중요하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예방으로 상기도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 어, 이것을 갖다 이렇게 저기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르던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이런 것이 이광재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또한 백신 자체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파이자도 이게 인류 최초로 실험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안전에 대해서. 원래 mRNA가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이번에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은 m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하려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봐야 하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풀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이제 말씀이세요. 학문적인 얘기죠. 학문적인. 예. 그리고 집단 면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감기가 우리와 집단 면역을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다. 우리 감기 계속 걸리잖아요. 계속 걸리고 또 걸리고 낫고 또 걸리고 낫고. 왜 그러냐? 집단 면역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방증으로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파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하셨으니까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자기도 다시는 안 걸리고 남에게 전염을 안 시킨다면은 마스크를 왜 쓰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다 써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백신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 이거 맞아도 남에게 전염시키거나 자기가 다시 감염되는 것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은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예일대 하비 리시 박사도 최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백신이 자신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남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네. 그렇다면은 코로나19를 감기 독감 수준으로 생각해도 된다면 사망이 왜 많은 이유는 뭐냐고 질문했더니 사실 보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랜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독감으로 이미 1000명 이상 가까이 죽어나간다. 그러나 독감에 대해서는 죽어나간다고 다 보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는 거나 코로나로 죽는 거나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주장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수님이 정책 결정자라면은 본인이 그렇다면은 거리두기를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다. 마스크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는 훨씬 강화해야 된다. 이 방역을. 일반인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좀 풀어놔야 된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죽는 사람은 어차피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병원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에게 균이 갈 수 없게끔 차단하면 한 명도 안 죽는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일리도 있어. 이거 일리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반인들을 경제활동하기 좀 놓고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를 그런 데를 더 집중해서 강화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사망자를 줄이는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걸려도 멀쩡하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취약점이 뭐냐? 요양원이나 병원 이런 데 안 지내고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계신 집, 손자, 손녀가 어린애들이 밖에서 균을 갖고 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갖고 와서 노인네에게 전파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무섭다. 네. 주의해야 된다. 네. 유럽에서는 백신 거부율이 굉장히 높다.
네. 네. 왜냐하면 백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고 파이자나 모더나가 예방률 95%라 한 것은 실제 예방률이라기보다는 증상 완화가 95% 일어났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방은 95%란 뜻이 95%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음.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27일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1월 7일까지 접종률이 0.03%에 불과했다. 접종 거부율이 60%에 달한다. 역시 프랑스 이 사람들은 참이 반항적이야 보면은. 만나봐도 아주 까끌었고 말이죠. 시간방진 것 같기도 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데 이런 데서도 드러나요 사실은. 음? 음. 여기 프랑스의 당국 최고 책임자인 백신 접종 전략위원회 알랭 피셔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말하기를 말해 대놓고 막 이런 사람이 자기 책임자가 말하기를 백신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볼 수 없으며 효능이 2 내지 3개월에 그치고 기저질환자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려진 바도 없고 접종자가 접종한 이후에도 남에게 옮기지 않는지에 대하여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진짜 프랑스답죠. 프랑스다워. 응? 제가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 맨날 확진자 숫자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0이 되어서 이 사태가 끝날 때는 언제 오겠는가 하는 질문에 절대 안 온다. 0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냥 우리 인류와 공생으로 갈 것이다. 왜냐? 변종이 끊임없이 생긴다. 우리 감기 바이러스 변종 생기듯이. 이건 우리하고 그냥 앞으로 살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공생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백신이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백신은 쓸모없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맞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백신을 나오면은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네. 백신은 맞는 건 맞되 또한 병행해서 자기 몸에 우리 스스로의 선천적인 면역,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교수님의 뜻입니다. 백신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면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마스크. 네, 마스크. 네, 마스크 써라. 네,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하여간에 이 마스크를 쓴 다음부터 말이에요. 감기가 없어졌대요. 독감이 없어졌대요. 결핵이 없어졌답니다. 많이.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힘들답니다. 마스크 쓴 다음부터 환자가 안 와갖고 애들도 안 아프고 감기 안 걸리니까 장염도 없어지고 외래 환자가 확 줄어서 의사들이 밥 벌어먹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스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왕재 교수님 말씀의 기사에 대한 주장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